방수현 남편 알고 보니 대체 어찌 숨기고 살았나? 김태규 안세영 경악. 안세영, G12, 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방수현, 50일, MBC 해설위원은 눈물을 흘렸다.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안세영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안세영에게 갑자기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안세영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방수현이다. 안세영은 지난 5일 리하 한국 시각 오후 5시 55분 프랑스 포르트 드라샤펠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 중국을 상대로 2대0, G11대 13, 21대 16으로 꺾으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안세영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안겼다. 방수현은 안세영의 금메달을 지켜보고 제가 28년 만에 금메달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제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울지 않았는데 라며 울먹였다. 안세영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방수현이 발걸음을 옮겼다. 안세영과 방수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했다. 안세영은 당시 방수현과 찍힌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만큼 안세영에게 뜻깊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안세영은 이후 폭탄 발언을 남겼다. 안세영은 더 이상 대표팀과 함께할 수 없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대표팀을 떠나 개인 자격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는 바람까지 드러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8일 10페이지에 이르는 해명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레전드 방수현까지 입을 열어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방수현은 지난 9일 이루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세영이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부상을 당한 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국제대회 출전과 파리 올림픽을 준비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라면서도 협회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안세영의 몸 상태 회복을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상황을 세밀하게 살필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면서 안세영으로서는 금메달 획득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 부조리나 대표팀 선수 보호 문제를 터뜨리려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안세영을 도운 파트너, 감독, 코치, 트레이너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 고 소신 발언을 했다. 끝으로 대표팀 선수로 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며 나도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들어가 그 시간들을 다 겪었다. 대표팀을 누가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나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전했다는 점에서 방수현의 잘못은 없다. 하지만 엄연히 방수현은 이 문제에서 제3자다. 협회와 안세영이 당사자이다. 이럴 때 배드민턴계 레전드의 말 한마디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제3자로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세영으로서는 대선배이자 금메달을 딴 후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방수현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세영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었던 셈이다. 한국 배드민턴의 레전드인 방수현, 그리고 후계자 안세영. 한국 배드민턴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다. 안세영과 협회의 불화가 터져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대화로 풀고 개선점을 찾아가면 되는 일이다.
러기 위해서는 레전드 방수현의 가교 역할이 필요했다. 그런데 오히려 방수현은 안세영에게 일침을 날렸다. 안세영만 서글퍼지는 발언이었다.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방수현이다. 이 자막 뉴스 배드민턴 못할까 무섭지만 잔세영 추가 폭로에 협회가 낸 입장. 천재 소녀로 불린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역대 최연소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발랄한 춤 세리머니는 온라인을 달궜고 말끝마다 언니를 찾던 앳된 모습도 풋풋했습니다. 하지만 15세 시작한 선수촌 생활은 외로움과 불편함을 넘어 부조리했습니다. 안세영은 올해 초 A4용지 13장, 무려 15,000자 분량의 건의서를 써서 협회 측에 공유했습니다. 진천은 학생 선수가 혼자 버티기엔 너무도 외로운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본인 방 청소와 빨래는 직접 해야 하지 않나. 막내로서 어디를 나가야 하면 단체 대화방 대신 한 번부터 끝번까지 개인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등 대표팀의 잘못된 선 후배 문화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이관왕에 세계선수권까지 처음 우승했는데 특별 포상금은 1,300만 원. 다른 종목이 협회에서만 몇 억을 받는 동안 무릎을 잃고 얻은 포상금이 1,000만 원 정도라며 이게 최고 성적 선수단에 대한 최고 격려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선수 자율성이 없는 후원사 장비 사용과 상한선이 정해진 계약금과 연봉 제도 등 다양한 문제의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 선수 부모는 이 내용을 들고 2월 협회와 스폰서 관계자 등과 만나 3시간 반 면담했습니다. 온전히 재활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였는데 협회는 엿새 뒤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느낀 안세영은 파리 금메달 직후 협회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안세영은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진솔한 대화로 만들어보자고 손 내밀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 얘기를 듣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라며 조만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3. 포항시체육회 상급 직원 신입 직원의 갑질 논란. 포항시체육회 다수 직원에 따르면 상급 임원이 매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 청소는 물론 커피 내리는 일까지 시켜 이러려고 체육회에 입사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체육계 악스 폭로에 대한 김연경 배구 선수의 발언이 포항시체육회에도 그대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사실과 다르다. 임원실 청소는 용역업체에서 하며 커피는 심부름이라기보다 원두커피 내리는 일 정도라고 해명했다. 김진홍 총무팀장은 청소는 용역업체가 하고 커피는 내방객이 많을 때 나도 한다며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4. 벨기에 튀르키예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홍현석. 이적에 비난받았다. 에이전트는 가지 말자 했다. 홍현석이 튀르키예 트라부존스포르 이적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벨기에 축구 소식에 정통한 사카 타블리에리는 17일 기하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헨트는 홍현석 이적을 트라부존스포르와 합의했다. 하지만 홍현석은 헨트에서 정상적으로 훈련했다. 홍현석은 아직 비행기에 타지 않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홍현석은 울산 현대산하 소속 울산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외 임대 시스템으로 독일 3부 리그 SP비지지 운터하잉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홍현석은 LASK 린츠 위성구단인 FC 유니오즈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2020년 여름 린츠로 완전 이적했다. 계속해서 성장했다.
홍현석은 린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해 여름 헨트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데뷔 전부터 강렬했다. 홍현석은 데뷔전에서 바이시클킥으로 득점을 터뜨리며 인상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적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홍현석은 주필러 프로 리그에서 5골 6도움을 올리며 대단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러한 활약에 태극마크도 달았다. 홍현석은 지난해 6월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아 대표팀에 합류했다. 당시 홍현석은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라고 기억하게끔 하고 싶다. 활동량과 킬패스, 수비적인 부분이 강점이다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지난 시즌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홍현석은 좌측 윙포워드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서며 팀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했다. 홍현석은 모든 대회 7골 8도움을 기록하며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병역 혜택도 받았다. 홍현석은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호의 핵심 자원으로 팀의 중원을 담당했다. 홍현석은 3골을 뽑아내며 금메달에 일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8강전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은 인상적이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홍현석은 유럽 5대 리그를 꿈꾼다. 올 시즌 기회가 찾아왔다. 홍현석은 헨트와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맺고 있다. 올 여름이 헨트 입장에서도 이적료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적 시장 초반 독일 분데스리가의 베르더 브레멘과 연결되기도 했다. 독일 스포르트는 지난 7월 한국 시간 지난 시즌 베르더 브레멘은 아슬아슬하게 유럽 대항전 진출 기회를 놓쳤다. 2024에서 25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포함해 스쿼드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벨기에 리그의 한 뜨거운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다. 홍현석이 브레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브레멘 입장에서 홍현석의 이적료는 부담이었다. 결국 협상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적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홍현석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냈다. 홍현석은 이번 여름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예선 2라운드에서 비킹구르 괴타를 상대로 2경기에서 2골 3도움을 터뜨리며 팀의 3라운드 진출에 일조했다. 홍현석은 3라운드에서도 2차전에 모두 선발로 나서며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다. 헨트 에이스로 맹활약하는 상황에 튀르키의 트라부존스포르행 소식이 전해졌다. 헨트 역시 이적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헨트의 아르나르 비다르손 디렉터는 9일 헨트의 팟캐스트 잔더 7에버에 출연해 우리는 홍현석을 붙잡고 싶지만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원하고 있다. 선수가 여기서 뛰지 않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기회가 열린다면 이적에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튀르키의 트라부존스포르가 떠올랐다. 튀르키의 매체 JCABR 알릭은 17일 트라부존스포르는 홍현석 이적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홍현석 영입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트라부존스포르는 헨트와도 합의 단계에 도달했다. 거의 합의 직전이다. 무함마드 참이 오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여긴 홍현석을 선택하면서 트라부존스포르는 스쿼드 강화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이적료 등도 공개됐다. 사카 타볼리에리는 홍현석은 트라부존스포르와 4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적료는 450만 유로, 약 67억 원이며 보너스 옵션 50만 유로, 약 7억 원가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홍현석의 튀르키예 행보도에 팬들이 안타까움을 전했다. 벨기에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유럽 5대 리그에 도전할 실력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에이전트가 돈만 보고 이적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등장했다. 다운그레이드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홍현석이 직접 나섰다. 홍현석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가고 싶어서 가자고 한 겁니다. 에이전트 형은 가지 말자고 한 분입니다 라고 밝혔다. 에이전트가 추진한 이적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SNS 게시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트라브존스포르는 튀르키예 명문 구단 중 하나로 불리는 팀이다. 1967년 창단해 5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다. 지금까지 총 7차례 슈페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가장 최근 우승은 2021에서 22 시즌이었다. 지난 시즌은 3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바 있다.